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 고흥군은 군 개청 이래 가장 큰 경사라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에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유일하게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전남 고흥입니다. 이미 있는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해서 우주발사체 기업 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산업단지 지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 지원단도 구성됩니다. 인구 6만 2천 명인 고흥에 국가산단이 들어선다는 데 대해 고흥군은 군 개청 이래 최대 경사라고 환영했습니다. 10년 후 인구 10만 달성을 군정 목표로 정한 고흥군은 이번 국가산단 유치가 향후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약 4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며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오는 2030년까지 3,800억 원이 투자돼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173만 제곱미터, 약 52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국가산단의 차질 없는 조성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 우주발사체 관련 부품 소재 연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 해룡 지역 주민들이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장협의회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 당시 해룡면이 선거구에서 분리되면서 면민들의 선거권이 침해됐고 국회의원들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남 제1의 도시에 걸맞게 순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상화하고 균형 발전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단체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남인순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등을 만나 선거구 정상화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 남도 문예르네상스 시군 특화 사업 20개를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우수 전통 문화예술 핵심 자원을 적극 발굴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김영랑 시인을 소재로 한 창작 공연과 순천 달빛소리의 전통 국악 공연 등입니다. 인구가 줄고 청년이 지역을 떠나면서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구인난을 호소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 인력을 배출하던 지역 전문대학이 위기에 빠진 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환자로 북적이는 순천의 한 병원입니다. 진료실과 수납창구 말고도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엑스레이와 MRI를 찍는 영상검사실과 혈액, 소변 등 각종 진단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분주합니다. 모두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 엑스레이 업무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각 병원에 CT를 보유하고 있거나 MRI 전문 장비에 따라서 해당 인력이 다 존재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수술실 내에서 영상 장비 촬영도 다. 다행히 이곳은 근무 시간 등을 조정해 인력 공백을 막았지만 최근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의료기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해 구인난을 호소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몇 달째 공고를 내도 이력서 한 장 받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이제 공고를 올리고 있는데 지원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또 건수가 없고. 청년 보건 인력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도 원인이지만 업계에서는 인재를 배출하던 대학이 위기에 빠진 게 직격탄이 됐다고 말합니다. 방사선과와 임상병리과는
광양에 있는 한려대학교와 보건대학교에서 매년 각각 100명에 달하는 졸업생이 나왔지만 설립자 비리 등에 얽혀 학교 사정이 나빠지자 크게 줄었습니다. 한려대는 지난해 문을 닫았고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긴 보건대도 졸업생 수가 5년 새 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원래는 강의실을 2개로 나눌 만큼 학생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소수만 남아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지원이 없어가지고 이 의료기관들의 학생들을 방사선 면허증을 취득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공부해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해 자리 잡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진 상황.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공백이 커지지 않게 제도 마련과 지역대학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패키지 10법이 발의됐습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 장려 패키지 10법은 임신과 출산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비의 임차비를 출생아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의무교육 범위를 고교까지 확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둘째 자녀의 경우 국공립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셋째 이상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현직에 유리한 조합장 선거운동 제약을 없애고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후보자 대담과 토론회, 공개행사 정책 발표 등을 가능하도록 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장기 연임에 따른 비리와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의 보양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복이 최근 이상 가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복이 클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인데 장기적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가공품 개발과 수출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 해역의 전복 양식 시설은 78만 칸입니다. 전국 시설량의 72%로 여기서 전국 생산량의 71%인 연간 15,000톤가량이 생산됩니다. 올해는 생육이 좋아 지난해보다 9%가량 증가한 17,4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설 명절이 지나면서 전복 산지 가격에 이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1kg 10마리를 기준으로 작은 것은 가격이 보합 또는 오름세인 반면 8마리, 9마리 등 큰 것은 10% 이상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출하를 앞둔 전복입니다. 1kg에 30마리 정도로 요즘 완도 지역에서 출하되는 전복들은 대부분 이 정도 크기입니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심해지면서 음식점 등 대량 소비처들이 큰 전복보다는 작은 전복을 선호하는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작은 미수를 선호해가지고 큰 미수보다는 작은 미수를 선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복 가격이 시기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전복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전복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 수출 시장도 일본이 대부분이어서 국내 가격 변동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그 양은 적지만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그 수출용 컨테이너를 지원받아가지고 한중일 동아시아 3국에서만 소비되던 전복은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건강식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활전복에서 벗어나 냉동품과 가정 간편식 가공품 등 제품 개발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전복의 가격 등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자인 부영주택을 향해 지역 사회공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을 당협위원회는 어제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읍 핵심 땅을 싼 가격에 수용하는 등 여러 특혜를 받은 부영주택이 사업을 수년째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최근 고가 임대료 산정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부영주택은 500억 원대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해 지역 현안 사업에 참여하고 시민과 동반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두고 광주시와 택시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택시업계는 타 지역의 요금 인상과 함께 열악한 근무 환경, 지원 부족 등을 근거로 현재보다 1,000원 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광주시는 서민 경제에 부담된다며 기본요금 4,000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 기본요금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와 택시업계. 광주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2019년부터 3,300원으로 물가 인상과 타 지역 여파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어디까지 인상하느냐를 두고 광주시와 택시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4,000원을, 택시업계는 4,600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택시요금 인상을 동의하지만 1,000원 이상의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4,600원이면 거의 요즘에는 약간 좀 비싼 편이죠. 아무래도 대학생이고 그러면 뭐 월세나 그런 것도 내기에도 좀 벅찬데. 때문에 기본요금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광주시와 택시업계는 택시정책위원회를 2차례나 열었지만 매번 회의 때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광주시가 택시 운송 원가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결과 기본요금은 4,300원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서민 경제에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4,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용역 결과와 광주시가 주장하는 요금 인상은 둘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류비 상승과 인력난, 여기에다 타 지역에 비해 광주시의 택시업계 지원 등이 부족하다며 집회까지 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우리의 택시 현실은 참담합니다. 만일에 택시 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게 될 때 우리 택시업계는. 한편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법인 택시업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